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이들은 다 컸고 회사 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또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맞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중장년 분들께 정말 의미 있고 실용적인 취미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 취미가 아니라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인맥도 만들며 때로는 제2의 인생까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취미들 말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운동 관련 취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과도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걷기와 등산입니다. 걷기가 무슨 취미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활동입니다. 전국 곳곳에 걷기 동호회들이 있고 매주 새로운 코스를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친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둘레길이나 올레길 같은 코스들은 경치도 아름답고 난이도도 적당해서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등산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해발 300m에서 500m 정도의 낮은 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체력이 늘면 1000m 이상의 높은 산에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산은 단순히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을 강력 추천합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수영장에서 만나는 동년배 분들과의 교류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취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중장년 취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굳이 비싼 카메라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풍경을 담거나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다른 분들과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시작한 후 개인전을 열거나 공모전에서 수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서예나 캘리그래피도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취미입니다. 붓을 잡고 집중해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들은 집안 인테리어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등 다양한 기법이 있지만 처음에는 연필, 스케치나 수채화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술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동기들과 함께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 관련 취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나이에 악기를 배우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들은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단기간에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쿨렐레는 크기도 작고 소리도 부드러워서 집에서 연습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몇 개의 기본 코드만 익히면 대부분의 가요나 팝송을 연주할 수 있어서 성취감도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쿨렐레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중장년 분들을 보면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나 기타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노래방에 가거나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폐활량도 늘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이면서도 보람찬 취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예나 가드닝은 중장년층에게 정말 인기가 높은 취미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들은 비교적 기르기 쉽고 키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해먹는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또한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흙을 만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는 퇴직 후에 요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요리에도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베이킹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빵이나 쿠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직접 만든 쿠키나 케이크를 대접한다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독서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역사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시면서 지적 호기심도 충족하고 새로운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나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정리해서 자서전을 쓰거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블로그를 개설해서 자신의 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블로거 중에서 인기를 얻어서 책을 출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좀 더 사회적이고 봉사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취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보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있습니다. 멘토링 활동도 좋습니다. 자신의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보람찬 활동입니다. 많은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빼놓을 수 없는 취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면 이제는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서 국내외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고 부부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습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를,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를, 가을에는 단풍 명소를,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이나 온천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체력적 부담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보다는 여유롭게 한 곳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깊이 체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낚시도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취미입니다. 바다낚시, 민물낚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장비로 시작해서 점차 본격적인 낚시에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낚시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전통적인 두뇌 게임들도 좋은 취미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동네 바둑방이나 장기방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어서 집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댄스나 요가도 추천하고 싶은 취미입니다. 사교 댄스, 라인 댄스, 요가, 태극권 등은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그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취미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입니다. 첫째,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혼자 하는 취미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를 적절히 균형 있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하는 취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취미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 5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취미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취미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